시간이었습니다. 2021년 쿠데타를 집권한 뒤 군부 통치를 이어온 미얀마 군사정권이 지난 26일에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반정부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3천여 명을 석방한 건데요. 이번 달에 예정된 총선에 정당성을 포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 군부 쿠데타 이후 거의 5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총선을 치르게 된 미얀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얀마 군부가 그동안 총선 일정 여러 차례 미뤄왔었는데요. 네. 이번 총선은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지난 8월이었죠. 8월 초에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총선 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총선은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차 총선일은 12월 28일이고요. 2차는 내년 1월 11일로 확정이 됐고 3차 총선일은 내년 1월 25일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개표 결과는 1월 말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거운동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시작이 돼서 1차 선거 이틀 전인 12월 26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군사정부는 쿠데타 발발 4년 6개월 만에 지난 7월 말에 국가 비상사태를 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나서 테러가 우려된다 이러면서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를 했어요.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은 아무래도 내전이 좀 있었던 카친주, 라카인주, 그러니까 국경이랑 접경되어 있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 행정구역이 약 330여 곳인데 그중에 63곳이 지금 계엄령 하에 있다고 합니다. 계엄령 하에서는 아무래도 선거를 방해한다거나 또는 어떤 테러를 벌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최소 3년,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선거가 1차, 2차, 3차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하루에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치러질까요? 미얀마가 생각보다도 좀 큰 나라이기도, 영토가 좀 큰 나라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상황이 내전 상황이 좀 다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이래서 안보 문제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네. 2021년에 쿠데타가 있었는데 그 직후에 이제 내전이 광범위하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반군 세력이 장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내전은 상당히 군사 정권에 유리하게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국경이랑 접경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반군 세력들이 장악한 곳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역의 안전 이유로 해서 투표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정부가 이런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총선 같은 대규모 선거를 치르려면 유권자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하고 아주 기본적인 상황인데 지금 유권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해 사실은 이제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절반 정도 지역에서만 이 인구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좀 총선을 치러서 이제 민주적인 체제를 갖추겠다라고 하는 걸 국내적으로 좀 과시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떤 홍보 효과도 얻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시간 좀 장기간에 걸쳐서 하면은 정부가 좀 선거를 조작하거나 유리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고려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단계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안보 또 내전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군사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이유지만 국제사회라든지 아니면은 미얀마 내부의 반정부 세력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불안정한 통제력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군부 통치를 합법화하게 더욱 쉽게 하는 이런
총선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죠. 그래서 보이콧 운동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오히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또 많은데 그동안 여러 차례 총선 일정을 미얀마 군부가 미룬 그 근거도 치안이 불안해서다 내전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주장을 했잖아요. 예, 미얀마 국무가 이제 2021년 2월 1일에 부정선거다. 그 전에 치러졌던 총선이 부정선거다라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 전에 2020년에 이뤄졌던 총선이 이제 아웅산 수치 당시 고문이 이끌었던 그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의 결과가 광범위한 부정행위였다. 그래서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사실 이 쿠데타의 핵심적인 이유는 개헌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은 자동적으로 전체 의석의 25%를 군부에 자동 할당되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2020년 총선에서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워낙 압승을 거두면서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게 됐고 이러면은 이 군부에 줄 필요가 없는 군부에 거죠. 줄 필요가 없는 이 독소 조항을 뺀 개헌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 이제 국제사회나 국내에서는 그동안에 좀 2015년에서부터 이제 꾸준히 진전돼 왔던 이 미얀마의 민주화가 이렇게 한 번에 뒤집어질 수 있고 과거로 다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당시에도 그때 기사를 많이 보기도 했고 또 뭐 미얀마에서 오신 분들 또 미얀마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사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미얀마가 자원부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가려고 해서 거기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됐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후퇴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군부 의석이 자동으로 이렇게 할당되는 이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얀마의 민주화라는 것도 군부를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 이게 헌법의 독소 조항이지만 네. 당시 이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사실 민주화를 최소한 이루기 위한 네. 좀 안정장치인 면도 있어요. 당시에 군부가 주축이 됐었던 이 정부에서 이제 온건파 네. 뭐 예를 들면은 태인세인 당시 대통령이라든지 탄쉐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온건파인데 이 시대 흐름에 민주화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데 군부의 강경파가 워낙 거세니까. 거세게 예. 반발하고 있으니까 이 헌법에서 그러면 25%에게 군부가 자동 의석을 할당하니 우리가 이제 민주화의 흐름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타협책으로 이루어진 개헌이었는데 그렇군요. 이게 이 결국에는 독소 조항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그 2021년에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 이런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된데 이게 기한이 헌법에는 1년이거든요. 네. 이제 이거를 6개월 기한으로 2번 연장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이걸 무려 7번 6개월씩 7번이나 계속 이제 연장을 해가지고 네. 총선을 치러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7월 31일에 비상사태를 해제를 했는데 네. 의제를 비상사태를 해제했다라고 하는 건 곧 이제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네. 그 전 단계였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이제 선관위가 그럼 총선의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렇게 그렇군요.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사태를 군부가 해제를 한 건 네, 이제는 좀 총선을 치러도 되겠다. 맞아요. 좀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신감의 첫 번째 근거는 아무래도 내전 상황이 군정에 좀 유리하게 많이 정리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미얀마의 이 내전 상황은 상당히 2023년까지는 상당히 이 반군들의 세력이 거세서 많은 부분이 이제 반군이 장악하고 이 반군은 또 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세력들과 손을 잡으면서 세력을 굉장히 넓힌 상황이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여기에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중국은 미얀마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얀마 이 쿠데타가 처음에 2021년에 발생했을 때 중국도 여기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약간 반군을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군부 정권에 다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난 10월 말에 중국의 중재로 일부 주요 소수민족 반군 조직과 이 정부가 군사 정권이 휴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군정은 북부 만달레이주의 주요 영토들을 되찾는데 성공을 했고 이렇게 되면 총선을 앞두고 이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이 넓어졌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사 정권의 굉장히 중대한 승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중국이 다시 이제 이 군사 정권을 좀 지지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미얀마의 정치적인 상황이 안정 구도를 이뤄야지만 자국에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군이 최근은 중국으로부터도 무기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공격용 드론 뭐 수천 대 또 뭐 항공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반군 지역에 최근 들어서도 그냥 무차별 폭격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군부의 상황이 좀 유리해졌다라고 하는 게 아마 좀 자신감을 갖게 한 주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미얀마 군사 정권이 지금 이번 총선은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 실현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맞습니다. 하고 있지만 뭐 당연히 반정부 세력은 총선 보이콧한다. 네. 국제사회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좀 비판적이고요. 맞습니다. 그 총선을 치르면은 결국에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현재 군사 정권이 총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일정을 확정하고 이걸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는 지난 몇 년간 꽤 총선을 치러도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장치를 해놓은 거죠 지금. 인제는 치를 수 있겠다라고 봤던 게 더 현실적으로 뭐 제일 중요한 원인인 것 같아요. 네. 이 관영 매체들을 좀 보면은 이번 총선에 등록한 정당들이 55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얀마가 워낙 정당들이 숫자가 이전에도 많기는 했어요. 55개나 된다. 예, 55개나 된대요. 그리고 이 중에 9개 정당은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후보를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모양새는 상당히 갖춰져 있다라고 그러네요. 봐야겠죠. 네네. 그래서 군정은 이 소수민족들이 소수 무장단체들이 좀 장악하고 있는 곳들을 포함해서 전국 약간 330여 개의 행정구역 중에서 300곳, 300곳에서는 총선을 치른다. 이렇게 지금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12월 이제 말에 치러지는 이 1차 투표에는 한 100여 곳 하고 2차에 또 나머지 100여 곳이 하고 나머지는 3차에서 치르게 3차로 이제 나머지 지역에서는 총선을 치른다 이런 지금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전장치 뭐 어떤 거를 해놨나라고 좀 구체적으로 살펴를 보면은요. 예를 들면은 2023년 1월 26일에 정당 등록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모든 정당이 60일 안에 새로 재등록을 해야 되고 재등록하지 않은 정당은 해산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재등록한다라고 하는 건 군정에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이끌고 있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뭐 당연히 여긴 참여할 수 안 되겠죠. 그리고 소수민족이 아주 강력한 소수민족의 이제 지역 을 그 소수민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샨 민족 민주동맹이라든지 아라콘 국민당 이런 40여 개 정당들이 재등록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면은 당연히 해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55개 정당들은 그럼 뭐냐? 그러면은 대부분은 군부의 좀 우호적인 정당들이고 약간은 좀 온건파인 사람들, 이런 온건파의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정당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정당들, 또 총선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들은 대부분 군부의 친화적인 정당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국제 인권단체 같은 경우들은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이 정당 등록법이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한 법이고 이걸 근거로 해서 치러지는 총선을 인정할 수 없다. 민간 권력의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군부 정권이 권력을 더 공고하게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예,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건데 앞으로 전망 총선 이후에 뭐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약간 예상이 좀 되는 시나리오이기도 예, 한데. 뭐 또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은 미얀마의 현재 정치 상황에서 또 중요한 변곡점이고 또 긴 시각에서 긴 좀 여유 있게 보자면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민주화를 위해서 뭐 이걸 하나의 단계로 볼 수도 있지 않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좀 총선을 통해서 허울뿐인 민간 정부라고 하는 또다시 어려운 시기를 미얀마가 겪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2021년에 쿠데타를 일으킨 군 최고사령관이 민 아웅 흘라웅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현재 미얀마의 최고 지도자 겸 임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새로 구성되는 총선을 통해서 새로 구성되는 어떤 이제 입각한 정당들이 지지를 해주게 되면은 이 민 아웅 흘라웅 임시 대통령이 실질적인 대통령으로서 자신들이 이제 민간의 지지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정식의 이제 민주주의적인 지도자다라고 국내외에 선언하면서 이런 뭐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명분으로 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미얀마로서는 아직도 이제 민주주의의 봄은 좀 유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이슈 오일이 국제전문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